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4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3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경진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죠.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달리 음목이 될 것이고요. 양류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초, 화초 같다라고 했죠. 간목이 단단하고 곧고 튼튼한 그러한 큰 나무라고 보면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살을 추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월은 뭐가 됩니까? 물론 인묘진 동방으로서 을목이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인월의 을목 또는 묘월의 을목은 을목 자체가 굉장히 왕하지만은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중에 있는 지장간 진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 을목이 있어서 뿌리는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얻어서 인성이 일간 을목을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을목은 신약한 경우에 정인인 임수를 치용하기보다는 편인인 계수를 좋아한다. 이것은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인이 나쁜 것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을목은 임수라고 하는 대수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계수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목의 용도는 간목처럼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나 꽃을 피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같은 복이라 하더라도 간목의 진월의 용신 치용하는 법과 그 다음에 을목의 용신을 치용하는 법에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인 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개수로서 일간 을목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게 되면 그야말로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금이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수를 생해주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수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볼 때는 수가 너무 많을 때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고 수가 많게 되면 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좋지 못하겠죠.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왕수가 식상인 화를 극하게 되면 을목이 인성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주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는 사주가 되어야 된다.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되 상황에 따라서 그의 어떤 것을 가중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가감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을목 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또는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는 좋지 못한 그 사주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인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주 명리학의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인 것이고, 이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인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면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항상 뿌리가 있고 튼튼함을 요한다. 그래야지만 식상, 재성, 관상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만약에 일간 자체가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니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생조 또는 생부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고, 이 왕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 왕한 자는 억제 통제해주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라고 하는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이 한난조습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열에서 나오는 용신법이 바로 이 조후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보면 5가지 정도로 용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격부용신과 조우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목이 양토를 봤으니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목하고 토의 관계는 목극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을목인 내가 월지에 있는 진토를 극한다,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물로도 볼 것이고, 남자는 처로도 봅니다. 인기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근면성실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유흥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신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걸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주색잡기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있어서 내가 통제 가능하다라고만 하면 좀 재물도 잘 모을 수가 있겠고, 현모양처를 얻을 수 있고, 매우 근면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미진 취미거리들을 활용해서 인생의 활기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반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앙제왕에서 일간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한 경우,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재다신약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반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겠고, 빚을 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악처를 만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재다신약한 사람들이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좀 게으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유흥오락 또는 주색잡기에 빠져서 자칫 패가 망신할 수도 있으니,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은 유흥오락 주색잡기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재물 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재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월급 고정되어 있죠. 물론 한 해마다 올라오는 월급 퍼센트가 있을 것이고, 또 이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또는 하루 내가 일해서 받는 품삯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품삯 같은 개념.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따박따박 나오는 정직한 재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같은 것을 편재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제가 좋다, 편제가 좋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재성은 다른 것과는 달리 그냥 어차피 재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효용만 된다라고 하면 정제도 좋고 편제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해서 재성이 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재성은 정편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편제가 되는데, 오늘은 음대양 음목이 양토를 받죠. 그래서 정제격이 성립이 됩니다. 정제격. 그러나 진월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중에 하나로서 진, 술, 충, 미, 월이 다 4개월이라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는데, 진월 같은 경우는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진월에 이르면 목은 여기가 이제 쇠지가 돼서 목은 약해지면서 토가 원령을 얻어서 왕하니까 신약 제왕한 그러한 구조가 된다.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또 격을 논할 때 진토의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진중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을목이 천간에 투출했다고 해서 이것이 비경격이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바로 편인격, 음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은 이렇게 정제격이라든가 또는 편인격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니까 진월의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개수 또는 임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을목은 임수를 얻는 것보다는 개수로서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하죠. 임수는 대수이기 때문에 작은 화초가 임수 정인을 보게 되면 좋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다목부라고 하죠. 수다목부가 돼서 약한 작은 을목이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을목을 생함에 있어서 또 간목도 마찬가지로 목을 생함에 있어서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수만 있고 화가 없으면 음농습승이라고 해서 화초가 크질 못하고 오히려 썩어버리죠. 반드시 뭐가 또 있어줘야 될까요? 화가 있어서 이 화로서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은 이렇게 정제격의 제다신약이 될 수 있으니 개수로서 을목을 생해주고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준다. 지지로 인목, 묘목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진월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가 지지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유합금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 잘 사주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축토를 봤습니다. 을축 일주가 되겠고요. 자, 진월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에서도 축토를 봤기 때문에 재성은 더욱더 왕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정제, 편제, 정편제 혼잡되어 있으니 내 남편이 바람을 필까요? 안 필까요? 뭐 이런 거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거 그냥 제다신약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뭐 제다신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재성에 대한 그런 어떤 끄달림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다른 간지에서 이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교 등을 본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고요. 그렇지 않고 뭐 대운에서라도 뭐 수목운이 와가지고 일간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재성이 문제가 됐다. 예를 들면 제다신약이 됐다. 또는 정변제 혼잡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바람피나요? 이것만 너무 국한돼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여자도 처도 해당이 되고 인기도 해당이 되고 근면성실성도 해당이 되고 주색잡기 뭐 신앙재앙 이런 것들도 다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 뭐 이것이 재물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여자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흥 오락주색 잡기 같은 걸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자를 안 만나 술도 안 좋아해. 근데 취미 생활을 너무 좀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이크 같은 거를 타는데 바이크 같은 거 내 친구도 있긴 한데 오토바이가 5천만 원, 60만 원 뭐 비싼 거는 뭐 억대 가는 바이크들이 있죠. 바이크만 있습니까? 장비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하이바 하나, 헬멧 하나만 해도 뭐 80만 원, 제 친구 80만 원짜리 그 이상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돈을 버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문제 꼭 바람 피느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재성의 병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주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아직 두 글자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진월의 을간 을목이 약한데 재성이 다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정편제 혼잡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을경합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뭘 한다 그랬습니까? 합한다 그랬습니다. 탐합. 근데 나만 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간의 일목이 또 있으면 또 탐합하죠. 이걸 갖다가 나하고 같은 무리가 관성 하나를 놓고 합하는 것을 투합이라고 해요. 투합, 질투할 투자인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질투하면서 시기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남자 하나를 놓고 삼각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이라든가 일자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갖은 권모술수 등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연지 사화가 있어서 이 사화는 물론 이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사화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맞지만은 사주가 좀 음습하기 때문에 조후하는 의미에서 사화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조후의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을목 자체가 약하다.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진 하나에 밖에 뿌리를 둘 수 없겠고요. 뭐 자축 합토가 됐던 자축합 수가 됐던 간에 물론 이건 토로 보는 곳이 맞겠지만 뭐 자수는 을목을 생할 수 있지만 을목이 잘 통근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화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목, 운을 만나는 것이 뭐 화운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일간을 부신하는 운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똑같이 사중에 있는 병화 청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토가 많아지는 거, 술토, 축토, 진토, 토가 너무 많습니다. 제다시냐 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머리는 좋을 수 있고 조금 영악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지구력이라든가 일을 함에 있어서 밀어붙이는 잔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구력이라든가 사람이 듬직하고 우직한 맛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축시도 뭐 정화가 있어서 목과 동경된다, 뭐 금을 정화가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또 토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문제점. 개미시 같은 경우는 진중에 있는 개수가 총괄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뭐 편인격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충미충이 되어서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다시 많아지다라고 하는 점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정해시가 있긴 합니다. 해수는 수생목, 을목을 생해주기도 하지만 해는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을목역이 통근도 가능하다. 정화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 화가 좀 세력을 얻는 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인시가 또 있습니다. 을목이 이 인의 뿌리를 두죠. 진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정제격에 재성이 왕하긴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어차피 재성이 왕할 때는 재성이 좀 더 왕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간 을목에 뿌리를 두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해서 정해시나 무인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기묘시를 설명하고 싶은데 뭐냐면 무인하고 기묘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가 쓸 때는 수가 많아질 때는 무토가 수를 제해해 줄 수도 있는 용도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묘는 화도 없고요. 기토는 수가 많아진들 그 기토가 수를 제할 수도 없죠. 그래서 차라리 무인시, 기묘시 중에서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무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진시라든가 신사시는 토왕절에 이렇게 다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등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 정관에 의해서 일간이 극해를 받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니다. 신사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임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죠. 임수가 을목을 생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을목 자체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수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갑신시라든가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요 신금 이 있죠. 이건 관살이 많아지는 것이고 일간의 뭐 등락개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일목이 뿌리가 없는 만큼 간목도 뿌리가 없다라고 해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해시 또는 무인시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정해시를 좀 더 좋게 보고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무인시를 좀 더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는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